세상의 모든 사랑이 처음부터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사랑은 아주 조용하게 매일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그 존재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18회를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준영, 아내의 이름은 수진. 이제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자기야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사이였죠. 준영은 오늘도 퇴근 후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로 아내 수진이 차려주는 저녁상이 들어오고 묵묵히 숟가락을 뜨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 흐르듯 당연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따뜻한 밥상도, 밤늦도록 불이 켜진 거실도, 심지어 가끔씩 부딪히는 사소한 말다툼조차도 일상의 한 조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마치 숨쉬는 공기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쉬이 잊히는 것 말이에요. 준영은 언제부터인가 수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편했을지도 모르죠. 뜨겁게 불타오르던 젊은 시절의 사랑을 매번 되새기기엔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팍팍했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준영은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일이었죠.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준영의 손에 낯설지만 익숙한 것이 잡혔습니다. 작은 보물 상자. 그것은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수진이 직접 만들어준 추억 상자였습니다. 서투른 글씨로 준영에게라고 적힌 상자의 모서리는 이미 빛발에 있었죠. 준영은 보물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 낡은 영화표, 말린 꽃잎, 그리고 서투르게 그린 준영의 얼굴 스케치 등이 담겨 있었다. 준영이 상자를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어휴,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이런 것도 다 있었구나.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수진이 인기척에 돌아본다. 수진 다정하게 자기, 뭐 찾아? 내가 도와줄까? 준영 작은 상자를 손에 든 채 살짝 미소 짓는다. 아니, 그냥 옛날 물건들 좀 보다가 이거 기억나? 당신이 처음 만들어준 거잖아. 수진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잠시 내려놓고 다가온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다. 어머, 이게 아직 있었네. 어쩜 이리 멀쩡해. 그거 만드느라 밤새워가며 쩔쩔맸던 거 기억나? 괜히 유행하는 거 따라한다고. 준영 웃으며 유행이 아니라 그냥 당신 마음이 담겨 있어서 좋았지. 그때 당신 글씨 엄청 못 썼었는데. 수진 픽 웃으며 아이, 뭘 또 그런 것까지 기억해. 살짝 삐친 듯 그래서 버리려고. 준영 황급히 아니, 누가 버린대.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새롭네. 이걸 어떻게 여기에 넣어놨지? 준영은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영화표는 그들이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의 설렘을, 빛바랜 편지는 밤늦도록 고민했을 수진의 마음을, 그리고 어색하게 말린 꽃잎은 어딘지 모르게 서툴렀던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볼 때마다 잊고 있던 장면들이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고 푸릇했던 그 시절의 수진, 그리고 그런 수진을 세상의 전부처럼 여겼던 준영. 그들의 사랑은 뜨겁다기보다는 풋풋했고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잠시 추억을 훑어보는 일인 줄 알았던 서랍 정리에서 준영은 생각지도 못한 작은 우주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우주 안에는 그와 수진, 두 사람만의 시간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매일 옆에 있었기에 너무나 당연해서 놓쳐버렸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숨겨져 있던 수진의 마음. 익숙함이라는 두꺼운 막 아래 감춰져 있던 사랑의 반짝임이 서서히 준영의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깊고 따뜻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준영은 그날 밤 왠지 모르게 잠 못 이루고 오랫동안 수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준영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 퇴근길 꽃집 앞. 주방에서 수진의 메모를 들여다보는 준영의 모습. 그때부터였을까요? 준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무심코 지나쳤던 퇴근길 꽃집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보랏빛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스파게티 해줄게 같은 말을 불쑥 던지기도 했죠. 처음에는 낯선 준영의 변화에 수진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설렘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도 새로운 시도에는 서투름이 따르는 법이었으니까요. 준영은 다시 추억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학창시절 수진이 적어보냈던 작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그 메모마다 수진의 작은 습관,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사소한 꿈들이 적혀 있었죠. 준영은 그 메모들을 읽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 수진은 항상 밤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배가 아팠지. 그래서 내가 늘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줬었는데, 과거의 준영은 알고 있던 것을 지금의 준영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수진이 텔레비전을 보며 피식 웃는다. 준영 웃으며 당신은 여전히 저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좋아하네.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저런 거 보면서 실없이 웃고 그랬는데. 수진 살짝 놀란 듯 준영을 돌아본다. 아, 응. 당신은 이제 재미없을 텐데. 준영 미소 지으며 아니, 나도 같이 웃으니까 좋네. 근데 당신 그때 좋아했던 노래 김동률의 감사였지? 수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그걸 어떻게 기억해? 난 당신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준영 따뜻하게 수진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다 잊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인데. 그냥 잠시 바빠서 그랬지. 준영의 작은 변화와 기억은 수진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잊고 있던 옛 노래를 흥얼거리는 수진의 모습에서 준영은 그들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수진 역시 준영의 다정해진 눈빛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무심한 척했던 남편의 깊어진 사랑을 읽어내기 시작했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전 잊었던 미소가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주말 나들이 계획을 이야기하는 준영과 수진. 수진의 표정은 어딘가 개운치 않다. 하지만 변화에는 항상 서투름이 따르는 법. 어느 날 준영은 야심차게 준비한 주말 나들이 계획을 수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캠핑 갈까? 당신이 좋아하는 호수 옆 캠핑장 예약했어.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딘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덤덤하게, 그러나 아쉽게 말했습니다. 미안, 자기. 이번 주말엔 시어머니 병원에 들러야 해. 그리고 다음 주엔 친구 모임도 있고. 준영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난다. 아, 그렇구나. 내가 또 너무 혼자 앞서갔나 봐. 수진 준영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아니야. 자기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나도 사실 요즘 당신이 변한 것 같아서 좀 낯설어. 좋으면서도 어색하달까? 준영 수진을 마주본다. 나직하게 낯설어서 그래.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추억 상자 찾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다시 보게 됐어.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하나까지도 다 놓치고 있었더라고. 수진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그랬어, 자기. 당신이 힘들 때도 옆에서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했고 그냥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가끔 서운하기도 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오랜 익숙함 속에 잠시 감춰졌던 서랍 속 작은 우주가 비로소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 조심스러웠지만
한 장 한 장 진심이 담겨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 잠든 수진 곁에 나란히 누워있는 준영. 그의 손에 낡은 손수건이 쥐어있다. 그 밤, 준영은 추억 상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바랜 작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전 수진이 준영에게 주었던 눈물이 묻었던 손수건이었죠. 아마도 그들의 첫 이별 위기 때였을 겁니다. 준영은 그 손수건을 가만히 쥐어보고는 잠든 수진의 곁에 나란히 누워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준영의 손끝에서 수진에게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준영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끊임없이 재발견하는 것임을. 뜨거운 열정이 식고 난 뒤에도 함께 나눈 시간과 쌓아온 추억들이 만들어내는 깊고 은은한 온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다. 준영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감싼다. 준영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아침이야, 자기. 수진 살짝 돌아보며 미소 짓는다. 응, 좋은 아침. 준영 수진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어제 당신이 그랬지. 나도 당신에게 낯설어지는 게 무서웠다고. 이젠 안 그럴 거야. 매일매일 당신에게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또 배우고 싶어. 다시 우리만의 작은 우주를 더 크게 만들어가자. 수진 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그렁거린다. 고마워, 자기. 나도 그렇게 할게. 이제부터 매일매일 우리 사랑을 새로 발견하자. 그날 이후 준영과 수진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했지만 그 안의 빛깔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는 손길, 문득 건네는 다정한 눈빛,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심 어린 경청. 그 모든 순간 속에 숨겨져 있던 익숙함이라는 가면은 벗겨지고 사랑이라는 본래의 얼굴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준영은 더 이상 사랑을 당연한 공기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듯 수진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수진 역시 매일매일 서랍 속에서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듯 준영과의 사랑을 탐색하고 아껴주었죠.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낡고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온전히 연결된 무한한 사랑이 넘실대는 작은 우주가 된 것입니다. 그 서랍 속의 작은 우주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밝혀주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위대한 사랑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 가장 익숙한 공간 안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서랍을 열어볼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준영과 수진처럼 우리 모두의 서랍 속 작은 우주도 언제나 환하게 빛날 수 있을 테니까요.